안녕하세요. 연세 사랑모아 여성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이용중입니다. 네, 산부인과 전문의 이현주입니다. 저희는 구독, 좋아요는 누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안 누르셔도 정말 괜찮습니다. 오늘은 평소 산모님들이 궁금해하셨던 것들을 조금 모아서 대답을 하기로 했었죠. 네, 네네. 그렇죠. 궁금해하시는 거 많죠. 네, 외래에서 이제 질문하기에는 좀 시간이 짧으니까 궁금했던 것들,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들 모아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임신하시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드시는 영양제를 제일 궁금해하시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 뭐 철분, 엽산, 비타민 D, 요새는 유산균, 오메가3, 칼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새는 뭐 가끔씩 또 이제 못 들어본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하시니까 제일 기본적인 것들부터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교과서에는 임신 초기에 엽산만 먹으라고 돼 있죠? 맞나요? 가장 딱 기본적으로 먹어야 된다 그러면은 초기에는 엽산만 먹으면 되고요. 중기에는 철분만 먹으면 돼요. 근데 사실은 엽살과 철분이 먹기가 쉬운 영양소가 아니거든요. 임산부 영양제는 코팅을 잘 안 해놓거든요. 양냄새가 심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제 먹으면 너무 울렁거리고 힘들고 그러면 약 흡수를 도와주려는 어떤 보조장치가 좀 필요한데 그럴 때 종합 영양제에 들어있는 비타민 B나 C 이런 것들이 흡수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영양제를 효율적으로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엽산, 철분, 단일제 복용하시는 건 기본인데 종합 영양제까지 이제 또 많이 드셨죠. 시기상 또 네, 먼저 정리를 그래서.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세요. 공부를 네. 너무 많이 하셨는데. 네. 임신하기 준비할 때부터 임신 14주까지는 엽산이 제일 기본적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16주나 20주 지나서부터는 철분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초기부터 철분제 복용을 문의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초기에는 사실 아기가 가져가는 뭐 철분 양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리를 해서 피를 흘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초기에는 입덧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철분이 드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위장장애가 많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지가 않고 아주 심한 빈혈이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뭐 쌍둥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좀 일찍 드시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임신 초기에는 엽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뭐 그냥 어쨌든 간 내가 세포 분열하다가 뭐가 문제가 생기면 뭐 누군가 나 못과 망치를 들고 와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땅땅땅 고쳐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신경관 계통이 발달을 할 때는 거기서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고 세포 분열할 때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고 분열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형아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럼 엽산 언제까지 먹어야 되냐? 뭐 사실 정해진 건 없는데요. 수유 때 먹어도 엄마가 수유를 통해 전달을 해줘도 그 신생아들도 얼마나 세포 분열을 많이 해요?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엽산은 얼마 정도나 먹어야 되나요? 아, 네? 네네. 원래는 임신 전에는 400 마이크로그램만 드시면 괜찮고요. 임신이 되고 나서는 한 대략 600에서 800 마이크로그램 정도로 한 12주에서 14주 정도까지 추천을 드려요. 근데 엽산은 몸에 들어와서 축적이 돼서 되게 나쁜 영향을 일으키진 않아요. 그 말인즉슨 많이 먹어도 그냥 잘 빠져나가지 별 문제를 일으키진 않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다고 보셔도 될 거예요. 엽산이 모자라서 기형아를 낳으셨던 분들은 이제 4,000 마이크로그램을 먹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배 이상 먹어도 사실은 별 문제는 없는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옛날에는 그래서 그 엽산을 4,000을 먹으려면 400짜리를 열알을 먹거나 막 그래야 되잖아요. 되게 많이 먹었는데 요즘은 그 5,000짜리 한 알이 나왔더라고요. 예. 이게 기형아 출산 과거력이 있다. 그래서 엽산을 고용량을 먹어야 되는데 뭐 영양제로는 한계가 있다 이러신 경우는 병원에서 처방 상담해서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만 아주 고용량을 드시면 되고 400에서 보통 800 정도 드시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종합 비타민이나 이런 데 보면은 비타민들이 여러 가지도 들었는데 산모님들이 비타민 A를 먹어도 되느냐 이런 네. 질문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비타민 A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타민 A를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비타민 A의 권장 용량은 하루에 5,000 IU 이내로 되어 있고요. 5,000 IU 이상이 넘어가는 경우는 태아 독성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영양제를 고를 때 아무거나 고르지 마시고 임산부용 고르시면 돼요. 그냥 임산부용 고르시면 그냥 알아서 다 조절을 해놓거든요. 그리고 아이크림 뭐 이런 거 레티놀 들어있는 아이크림 같은 거 쓰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거기 뭐 비타민 A 폭탄이다 이래가지고
사실 이 화장품이라는 거는 한계가 있지 않나. 피부에 흡수가 돼서 우리가 전신으로 흡수가 돼서 효과를 일으켜서 그 뭐 애기한테 기형을 일으키기까지에는 여러 많은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 내가 아이크림을 좀 발랐다고 해서 그게 애기한테 문제가 되거나 그럴 거라고는 솔직히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그렇지만 기능성이 강한 화장품들을 내가 임신을 확인하기 전에 썼다. 사실 이런 경우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는데 이미 알게 됐다. 임신인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임신 때는 여러 가지 피부 트러블이 생기지만 그것들은 이제 좀 아기 낳고 나면 지나가는 것들이 많고 후유증이 남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능성 강한 화장품들은 저도 그냥 이제 뭐 좀 피하는 게 좋겠다. 뭐 써도 네. 상관은 없을 네. 것 같은데 네. 그냥 여동생 주라 그래요, 저도. 네네. 네. 오메가3도 먹으면은 뭐 머리가 똘똘해진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많이들 드시죠. 근데 사실 그걸 비교할 수는 없는데 이제 일부 보고들이 있잖아요. 네. 사실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오메가3랑 이제 유산균이거든요. 오메가3는 보통 이제 DHA라는 성분이랑 보통 EPA가 많이 들어있는데 EPA는 이제 혈액순환 개선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일반인들한테는 굉장히 좋거든요. 혈액순환 개선되고 좋지만 산모들한테는 특히 초기에 이제 피나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아기 낳을 때는 또 누구나 다 출혈을 하잖아요. 제일 흔한 응급상황들이 피가 많이 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EPA가 많은 것들은 사실은 산모들한테 맞는 거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한 초기 지나서 오메가3를 권해드리는데 할아버지들 막 심혈관계 질환용 그런 EPA 빵빵하게 들어간 오메가3는 그것도 그 연구 근거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조심하자 뭐 이 정도로 되면 돼 있지 정도로 보시면 되지. 실제로 뭐 결과가 네. 나빴다 이런 건 없으니까 막달해도 네. 뭐 드셔도 저는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저희도 산후출혈 막 경험하잖아요. 와, 엄청 출혈 많이 했는데 이게 오메가3 때문이었어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그렇게는 좀 설명드릴 수 있어요. 안전하게 드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비타민 D를 왜 먹죠? 네, 이제 내가 질문해야지. 비타민 D는 사실 이제 비타민이라고 사실 명명하긴 했는데 우리 몸에서 거의 일종의 호르몬처럼 작용을 한다고 하죠. 뭐 수천 년 전부터 기록이 있고 아직 근데 이제 네네. 산과적으로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것까지는 아닌데 근데 이제 조기 진통에 대한 효과가 있지 않나랑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분만할 때 제왕절개율 감소 이런 부분하고도 좀 연구가 있다는 건 있어요. 문제는 신생아 결핍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는 아기 목까지 먹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건데 결핍인 엄마한테 태어난 아이는 걔도 그냥 결핍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걔를 따로 먹여주는 것도 괜찮지만 이미 엄마가 좀 충분히 끌어올려줘서 태어나는 거는 애기한테 굉장히 또 큰 장점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산모가 열심히 먹는 거는 임신합병증 줄이고 분만도 잘하시고 애도 튼튼하고. 그래서 이제 하루에 보통 옛날에는 400 정도 먹으라고 했었는데 400 먹어서는 오르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비타민 D가 모자란다 이렇게 병원에서 연락이 오면은 제 생각에는 최소 2000 정도는 먹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2000 정도는 보통 한 3개월 정도 먹으면은 수치가 20 정도 오른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먹는 거로 잘 안 올라요. 예. 그래서 중기 이후에는 이제 비타민 D 주사 맞으시는 게 사실 제일 편한 일이긴 해요. 저희가 이제 칼슘은 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성 호르몬이 낮은 상태에서는 뼈가 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모유수유할 때도 마찬가지고 중기 이후에는 내가 좀 여러 가지를 잘 챙겨 먹을 수 있다. 그러면은 칼슘도 요새는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요새 보면은 옛날보다는 확실히 고령 산모들이 많잖아요.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들 잘 챙겨가지고 좀 더 건강한 임신 유지하시고 이쁜 아기 낳고 똑똑한 아기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